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준희 교수입니다. 저는 건축구조 시스템 및 지진공학 연구실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지난 2017년도에 발생했었던 포항 지진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몇 초 안에 기둥의 파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불의 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불의 고리는 판태평양 지진대 또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묶어 표현한 것으로 아메리카 대륙부터 아시아 대륙,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상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고리 모양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해외에서는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여기에는 실제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칠레, 그리고 미국 서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진 사례 몇 가지를 같이 보시죠. 1960년 5월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멘트 규모 9.5로 계측사상 최대의 규모를 갖는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55명이 사망하였으며 3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죠. 경제적 손실은 당시 기준 5억 5천만 달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고현 남부지진, 고베 지진으로 많이 불리는 이 지진은 1995년 1월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하였으며 모멘트 규모는 6.9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신고속도로의 기둥이 파괴되어 넘어져 있는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사망자가 무려 6,400여 명에 달했고 인명피해가 5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건물 약 69만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0조 엔에 달했습니다. 2010년 1월에 발생한 IT 지진은 규모가 7.0이었습니다. IT 정보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인해 30만 명에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IT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궁을 포함한 많은 수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거주시설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에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긴 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따로 단층이 없어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배웠던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최근에 지진 관련 뉴스를 정말 많이 보게 되었죠. 이것이 과연 단순히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라 1980년부터 2019년까지의 규모 2 이상 국내 지진 발생 횟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1980년에는 연간 16회 정도로 비교적 적은 횟수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연간 40회 정도, 심지어 2016년과 2017년에는 연간 200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최근 국내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지진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왔는데도 놀랍게도 지진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들은 각각 용, 코끼리, 메기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무렵에서부터 종교나 신화 등의 내용에서 벗어나 지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00년대 초반 독일의 지질학자인 베게너가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판이 이동한다고 하는 판 구조론을 주장하고 이것이 지진을 이해하는 데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요? 견딜래, 우레진. 일반적으로 내진이라는 단어는 지진을 견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는 지진을 견디는 설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진 설계는 건물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그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작은 의미의 내진, 면진, 그리고 재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죠. 먼저 내진, 작은 의미의 내진. 내진은 지진을 견디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외력이 왔을 때 내력으로서 힘으로 견디는 이러한 방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존 건물보다 벽을 추가하거나 가세를 설치하거나 기둥을 더 두껍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 내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진은 지진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외력이 왔을 때 흘러가는 힘을 이렇게 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죠. 땅과 건물 사이에 스프링이나 베어링을 설치하여 건물을 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지진 에너지가 건물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애플파크 건물도 이 기술이 적용되었죠. 마지막으로 재진. 재진은 지진에 의한 건물의 흔들림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댐퍼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외력을 그대로 다 받되 이것을 흘려보내는, 약하게 하는, 컨트롤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진에서와 같이 건물 상부에 거대한 추가 올라가 있는 이미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처럼 대만의 타이페이 101 건물이 재진 설계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906년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지진, 1908년 이탈리아의 메시나 지진, 이 두 개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지반 진동을 기록하기 위한 측정 기계가 발전되었고 지질학 분야의 발전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은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20년에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시가지 건축물법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1927년 UBC라는 미국 기준의 내진 설계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내진 설계를 규정하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이렇게 규정에 포함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의 내진 설계 철학을 적용한 시기는 1970년도가 되어서입니다. 이후 1971년 샌프라난도 지진에서 새롭게 개원된 병원이 큰 피해를 입고 붕괴되는 등 적절한 내진 설계를 위한 건축가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후 1994년 캘리포니아 노스리치 지진 등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내진 설계가 연구되고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1988년도가 되어서야 건축 법규에 내진 설계의 개념이 추가되어 해외에 비해 도입된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1988년도에는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2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내진 설계 연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진과 내진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속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결론을 얻고 있죠.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내진 설계는 코드 베이스, 즉 코드 기반으로 기존에 정의된 설계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설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진 설계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이 지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베이스, 즉 성능 기반 설계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서 단순히 내진 설계의 구조적인 측면만 따지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로스 베이스드, 즉 손실 기반으로서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통한 내진 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진 설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대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상당히 작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34.6%,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도 6.5%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재난 상황 시 피난 시설로서 역할을 해야 할 학교 시설물 또한 내진 성능 확보율이 26.4%에 불과하여 내진 설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은 다른 재난에 비해 큰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2017년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의 재난별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진에 의한 손실은 45.4%로 850억 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피해 사례에 대해 자세히 한번 볼까요? 앞에 해외 사례에서 워낙 큰 지진 피해 사례를 보여드려서 우리나라 정도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국내의 피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 부상자 23명, 재산 피해 약 110억 원이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경우는 1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였고 3만여 개소의 시설물 파손, 그리고 673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진은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지진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진으로부터 손상된 건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